안녕하세요. 예, 행정쟁송법 강의한 김기용입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저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걸 잘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그 연간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잠깐 봐주시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제 행정쟁송법 강의를 한 지는 9년 차이고요. 9년 차이고,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제 카톡 질문용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든지 하시고 하루나 이틀 안에 제가 답해 드리니까요. 질문하시면 되겠고, 뭐 소개는 특별히 드릴 특징적인 건 책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집, 사례집, 핸드북까지 완결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쟁송법을 왜 배우는가, 아니면 행정쟁송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법의 상위 개념이 행정법이죠.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인데 여러분들이 법제처 가셔서 행정법 또는 행정쟁송법 이렇게 치시면 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정법은 단행법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이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이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도로교통법, 무슨 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행정법 말고 행정쟁송법은 뭐냐? 행정쟁송법은 예를 들면 행정쟁송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법이라는 게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노동법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 내리죠. 구제명령 내리면 그 구제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 법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돼요. 자,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중노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건 행정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한 거, 그게 행정쟁송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은 단일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법과 소송에 관한 법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행정법 부분에서 분쟁에 관한, 심판과 소송에 관한 부분을 배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그 연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연기, 1기, 2기, 3기. 나중에 끝나면 이제 최종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특강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연기, 1기, 3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특징이 뭐냐? 특징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할 게 연기고, 1기, 2기, 3기. 라고 한다면, 예. 자, 이쪽으로 갈수록요. 이쪽으로 갈수록 모의고사의 횟수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모의고사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일반 이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점점 이때 가서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의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통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 모의고사를 2번 볼 겁니다. 그럼 2번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하겠죠. 여기는 4번 봅니다. 9번 보고 5번 봅니다. 근데 여기는 왜 모의고사 횟수가 줄어드나요? 여기는 이제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100점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 모의고사 분량만큼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 시작해서 3기까지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회차는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반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반복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회차를 지나갈수록 반복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제가 연기와 일기에서 주말반을 원래는 제가 여기는 평일, 주말. 그러니까 2기, 3기는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주말반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 평일반만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반과 평일반을 동시에 다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라고 친다면 주말반과 평일반이 진행되는데 그럼 주말과 평일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여기 내드린 교재를 보시면 평일반은 제 기본서로 합니다. 제 기본서로. 그래서 제 책으로 하고 주말반은 교수님 기본서로 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강을 들으시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겠다. 뭐 예를 들어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예를 들어 제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수험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요 없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도가 천천히 나갑니다. 책을 읽으실 때. 답답하죠.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니까요. 필요 없는 부분을 안 썼으니까요. 그러나 교수님들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수험과 관련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고 판례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나중에 2기, 3기 때 따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강사 기본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7대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1기 때 또는 2기 때, 1기 때나 2기 때 아니 교수님 기본서를 보신 분들과 강사 기본서를 보신 분들이 이제 통합이 되겠죠. 통합이 돼버리면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 교재를 넣었어요. 보조 교재를. 그래서 쟁점 정리라고 해서 핸드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와 보조 교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조 교재를 제가 왜 넣었느냐. 원래 이 쟁점 정리는 제가 2기 때 강의하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2기 때 강의하는 교재보다 제가 원래부터는 그거보다 차라리 미리 여기서 책 정리를 해가지고 책 정리를 해서 2기, 3기 때 한 권으로 쭉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예 연기부터 2기 때 쓸 책을 아예 지정을 한 겁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아예 완벽하게 수험서로 지금부터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연기부터. 아예 그래서 연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험장까지 가는 걸 갖다가 여기서 아예 저는 선택하게 해서 그래서 그걸 보조 교재로. 왜냐하면 그러면 메인 교재하고 보조 교재의 차이점이 뭐냐. 메인 교재는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아요. 그러나 보조 교재는 뭐냐면 컴팩트하게 답안에 쓸 분량만 딱 써놨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 그걸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게 인과관계가 없지? 이렇게 되지만 원래 기본서를 읽으시고 그걸 읽으시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기나 일기 때부터 이미 그래서 연기 때는 보세요. 보조 교재인 쟁점 정리, 보조 교재인 쟁점 정리를 하다가 일기 때는 바로 쟁점 정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기에는 쟁점 정리와 기출편, 2기에는 쟁점 정리와 사례편 해가지고 연기 때 시작한 교재를 마지막 시험장까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연기의 강의 교재를 정했어요. 그게 제 특징입니다. 이번에 강의의 특징이.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교재와 관련해서는 그럼 책이 있습니까? 지금 원고가 다 완성이 됐고요. 원고가 다 완성이 됐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하시면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일 주말을 해서 마지막에 2기, 3기 때는 주말반만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스케줄을 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준비물입니다. 준비해 오셔야 될 것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월 7일 날 수요일이죠. 네, 9월 7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기본 개념 특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능하시면 실강으로 들으시는 것이 좋아요. 자료는 제가 내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쟁서법을 들으시더라도 처음에 들어가셔서 저게 뭘까 하는 기본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했는데 2,000명이 들으셨어요. 동영상으로. 동영상만 2,000명 들으셨어요. 그리고 필수 강좌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물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가능하시면 여러 번 들으세요. 처음에 실강에서도 들으시고 동영상에서 들으시고. 그게 끝까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들으셔야 되고요. 한 3시간 정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되니까요. 꼭 들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를 사셔야 되겠죠. 평일반 교재, 주말반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교재를 2개. 지금 그 하명호 교수님 교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쟁점 정리는 2주 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라는 제 기본서는 평일반 하기 2주 전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개강 한 2주 전쯤에 교재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2권, 또 한 권을 더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법전입니다. 법전을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법전을 사시냐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장용 법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험장용 법전을 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관식 논술 시험이고 시험장에서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전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가지예요. 아시겠죠? 교재, 2권, 법전.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계속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 건 다 했고요. 최근에 제가 그 드라마 중에 죽지 않는 도깨비에 관한 드라마. 좀 오래된 드라마죠. 모르시나요? 예, 도깨비에 관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분이 불멸이죠. 불멸이니까 너무 심심할 것 같더라고요. 심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물론 뭐 다를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제가 생각했을 때 내일 저녁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뭘 해야 됩니다. 수강을 하건 책을 사건 뭔가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경쟁자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들도 경쟁자이죠.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냐 하면 다음 주에 시험 볼 그분들이에요. 다음 주에 분명히 시험 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원래 안 되면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분들을 꺾어야 됩니다. 그 비좁은 틈을 타가지고 그래야지만 내년에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요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분들이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시험 끝나서 며칠 놀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은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고민은 짧게 하시고 월요일부터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